전 세계 5천만 명의 사람들이 K-팝, K-드라마에 이어 이것에 빠져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건 진짜 천재적이다라며 감탄을 쏟아내는 문화유산.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한글입니다. MIT 언어학과 교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극찬했고, 구글의 한계 발자는 디지털 시대의 가장 완벽한 문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세계 사람들이 한글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특별한 사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라이트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언어학과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까지는요. 박사 논문 주제를 정하지 못해 며칠째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뒤적이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죠. 시계는 이미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고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해 넷플릭스를 켰습니다. 화제가 된 한국 영화 기생충을 무심코 재생했죠.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자막을 보며 영화를 보는데 문득 한글 자막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뭐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가 너무나 특이해 보였거든요. 영어 자막을 한글로 바꿔보니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각각의 글자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규칙적으로 맞춰져 있었어요. 피곤했던 몸이 긴장으로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언어학도의 직감이었을까요? 이 문자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기생충의 긴장감 넘치는 전개는 뒷전이 되었고 저는 한글의 구조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호가 아니야. 노트북을 펼쳐 한글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진 과정, 과학적 원리, 철학적 배경까지. 새로 알게 되는 사실 하나하나가 저를 흥분시켰죠. 새벽 6시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들지 못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깊은 통찰력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지도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죠. 교수님, 제 박사 논문 주제를 찾았습니다. 한글의 언어학적 우수성에 대해 연구하고 싶습니다. 답장은 곧바로 왔습니다. 마이클, 자네가 마침내 찾았군. 9시에 내 사무실로 오게. 이 짧은 메시지에 숨겨진 의미를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아침 식사도 잊은 채 교수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한글로 가득했어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8개 국어를 구사하는 제가 이제껏 한글의 매력을 몰랐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죠. 포로코 교수님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마이클. 교수님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무언가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글에 관한 수많은 논문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이클, 앉게. 포로코 교수님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낯선 한글 문서들이 가득했어요. 이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의 영인본 일세.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며 직접 설명한 원리가 담겨있지. 교수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한 위대한 왕이 직접 만든 문자였죠. 자네도 알다시피 15세기는 문맹률이 매우 높았네. 하지만 세종대왕은 달랐어. 교수님은 음양오행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다네. 그리고 목, 화, 토, 금, 수 5가지 원소로 설명할 수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를 시작했어요. 보게,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소리로 목을 상징하지. 니은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소리로 수를 나타내네. 미음은 입술 소리로 토야. 시옷은 이 사이로 바람이 나가는 소리니 화를 상징하고. 이응은 목구멍 소리로 금을 나타내지. 놀라웠습니다. 각각의 자음들이 우주의 원리와 연결되어 있다니요. 특히 주목할 건 니은과 이응일세. 물과 불을 상징하는데 이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발음기관과 연결되지. 혀와 목구멍 말일세. 저는 밤새워 공부했습니다. 한글이 가진 과학성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자음은 소리나는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형상화했죠. 이런 체계적인 설계가 600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서관에서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11,172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는 중국어의 400개, 일본어의 300개와 비교하면 엄청난 숫자였죠. 연구실에서는 밤을 새우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동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절 바라봤어요. 마이클, 너 요즘 좀 이상해. 왜 그렇게 한글에 집착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글의 모음 체계도 흥미로웠어요. 하늘을 상징하는 점과 땅을 상징하는 가로선의, 사람을 상징하는 세로선의의 조합이 우주의 원리를 담고 있었거든요. 이런 철학적 깊이에 매료될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이 제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다음 주에 중국 청와대학교에서 동아시아 문자 학술 대회가 열리네. 자네를 발표자로 추천했어.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연구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청와대학교 국제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 차례가 다가오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리민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동아시아 문자의 중심은 우리 중국의 문자입니다. 5,000년의 역사를 지닌 위대한 문자죠. 다른 문자들은 모두 우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가득했어요. 한글은 우리 문자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미숙한 문자죠. 1912년 중국이 한글 도입을 검토했다는 건 우스운 일화일 뿐입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리민 교수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문자는 문명의 근간입니다. 한글 같은 후발 문자는 결국 우리의 열등한 모방에 불과하죠.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문자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리민 교수님, 편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중국어로 말하자 리민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글은 독창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모방이 아니라 과학적 원리로 설계된 거예요. 교수님, 혹시 훈민정음 해례본을 읽어보셨습니까? 리민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한글의 우수성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을 본떴고 모음은 천지인 철학을 담았어요. 이는 세계 어떤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징입니다. 리민 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런 무례한, 감히 서양 학생이. 그의 말을 끊고 계속했습니다. 한글은 11,172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의 400개와 비교해보세요. 청중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더군다나 한글은 놀라운 학습 효율성을 가지고 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에,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리민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허튼 소리. 증거를 대보시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글 도입을 검토했다는 건 오히려 한글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증거 아닐까요? 최근 몽골에서도 키릴 문자 대신 한글 도입을 고려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영국의 존스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다른 학자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보냈습니다. 리민 교수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주저앉았죠. 회의가 끝난 후 많은 교수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이클, 자네 연구가 흥미롭군. 한글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 그날의 열띤 토론은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학술 대회가 끝난 후 캠퍼스로 돌아와 곧바로 저의 연구실 동료 제임스를 찾았어요. 제임스, 나 좋은 생각이 있어. AI를 활용해서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연구를 해보는 건 어떨까? 제임스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친구였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제임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저는 밤새 구상했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각국 문자의 학습 난이도를 AI로 분석하는 거야. 특히 중국어와 한글을 비교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 우리는 즉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저는 언어학적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작업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마이클, 이거 봐. 한글의 학습 효율성이 다른 문자보다 최소 40% 이상 높아. 연구 결과를 정리해 학술지에 투고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혁신적인 접근이군요. 문자 연구에 AI를 활용한 첫 사례로 보입니다. 논문은 곧 세계적인 언어학 저널에 실렸죠. BBC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클 박사님, 한글과 AI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CNN, 로이터 통신에서도 잇따라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의 연구는 전 세계 미디어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리민 교수도 달라졌어요. 마이클, 자네 연구가 매우 인상적이었네. 베이징에서 특강을 해주지 않겠나? 처음과는 전혀 다른 태도였죠. 하지만 이제 제게는 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어요. 옥스퍼드, 소르본, 도쿄대학교까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한국 외대에서 제게 박사과정 입학을 제안해온 거예요. 마이클님의 한글 연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연구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영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에서의 생활이 걱정됐지만 한글의 본고장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충격적이었습니다. 온통 한글로 뒤덮인 간판들, 빠른 속도로 오가는 한국어 대화들. 제가 그토록 연구했던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업 시간마다 이 말을 반복했죠. 교수님들은 영어로 설명해 주려 애쓰셨지만 전문적인 토론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밤마다 녹음한 강의를 들으며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한글은 익숙했지만 한국어 자체는 새로운 도전이었죠.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일까?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도 교수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마이클 씨, 한글 학당에서 외국인들을 가르쳐보는 건 어떨까요?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요. 그 말씀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수업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겪은 어려움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 저도 처음엔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니 쉬워졌죠.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하니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중국인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이클 선생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글학당에서 수업을 하던 중 흥미로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AI 기업 테크브레인의 김준호 박사가 제 수업을 참관하러 왔던 거예요. 마이클 씨의 교수법이 독특하더군요. AI 학습 시스템에 적용해보고 싶은데 함께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즉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언어학적 지식과 김준호 박사의 AI 기술이 만나자 시너지가 폭발적이었어요. 각 나라의 언어 특성을 분석해서 최적화된 한글 학습 경로를 만들어 보자고요. 연구실은 매일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중국어 사용자는 성조를 표현하는 방식을, 아랍어 사용자는 자음의 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했죠. 이거 보세요. 각 언어의 특성에 따라 한글 학습 순서를 다르게 배치하니 습득 속도가 2배나 빨라졌어요. 첫 번째 테스트는 몽골에서 진행했습니다. 키릴 문자를 쓰던 몽골인들에게 한글로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우리말을 쓸 수 있다니. 성공은 연이어졌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우리의 AI 한글 학습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마이클, 당신 덕분에 우리 언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UNESCO 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소수민족 언어 보존에 한글을 활용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프로젝트는 문화 보존의 차원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김준호 박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예요. 수백 개의 부족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면 그들의 문화를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세종대왕의 꿈이 21세기에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김준호 박사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탄자니아의 마사이족이 우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답니다. 문자가 없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그들의 언어를 한글로 기록하게 된 거죠. UNESCO 에서 공식 제안이 왔습니다. 전 세계 소수민족 언어 보존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이제 우리의 목표는 더 커졌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오랜 내전으로 교육 시스템이 붕괴된 이곳에서 한글은 새로운 희망이 되었어요. 마이클, 우리 아이들이 드디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현지 교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얀마의 소수민족 지역에서도 성과가 있었죠.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부족들이 한글을 통해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요. AI 시스템은 계속 진화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학습 방법을 최적화했고 현지어와 한글을 자연스럽게 연결했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 교육이 아닙니다. 문화의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파키스탄과 인도의 접경 지역에서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카슈미르 지역의 학생들이 한글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으로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김준호 박사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는 평화 구축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보는 게 어떨까요? 한글이 분쟁 해결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UNESCO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인류를 변화시켰습니다. 세종대왕도 그러셨고요. 제가 그분들처럼 될 순 없겠지만 한글로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꿔보고 싶습니다. 시애틀에서 열린 TED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객석에는 빌 게이츠도 있었어요. 강연이 끝나자 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이클, 당신의 AI 한글 시스템을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지원하고 싶습니다. 5년간 100억 달러 규모의 지원. 믿기지 않는 제안이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언어를 한글로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합시다. 구글과 협력해 전용 플랫폼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김준호 박사와 밤을 새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정말 세종대왕의 꿈을 이룰 수 있겠네요. 우리는 글로벌 한글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인공지능이 각국의 언어를 자동으로 한글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였죠. 실리콘밸리의 천재 개발자들이 합류했고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지원했습니다. 한글은 이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건 혁명입니다.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스탠포드로 돌아와 연구실 창문을 바라봅니다. 창밖에는 제가 처음 한글을 발견했던 그 벤치가 보이네요. 세종대왕님, 제가 꿈꾸는 이 길이 맞을까요? 불현듯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동료들, 그리고 한글과 함께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청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의미 있는 콘텐츠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